안녕하세요. 3월 19일 화요일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안골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얼굴이 없는 걸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예술가일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뱅크시. 네. 나 뱅크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먼저 인사를 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개를 안 유명한 해주셔가지고. 얼굴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안 보이는 라디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쪽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그러는데요. 네. 마이크에 조금 올려서 네네. 지금 잘 들리시죠? 아니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을 안 하시기 시작했어요. 잘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네, 오늘 저는 국제부 백민경 기자고요. 네. 예, 박소연 기자와 함께 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준비하면서 너무 재미있는 주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이게 네. 미술이다, 아트다 하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저도 뱅크시에 대해서 아직 조금밖에 모르지만 너무 재밌고 간단하고 또 명쾌하기 때문에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명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뱅크시가 또 작품을 하나 냈잖아요. 이게 그렇죠. 작품이 네. 뭐죠? 제가 지금 사진 준비하고 있을게요. 네, 이게 어떤- 또 벽면에 그린 작품입니다. 벽면에 그린 작품인데요. 일단 뱅크시 하면은 이 얼굴 없는 화가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정체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음. 아무도 모릅니다. 음. 일단은 몇 번의 그 아주 제한된 인터뷰로 인해서 이 사람이 1974년생이고 약 40대에 돌입한 백인 남성이라는 것까지는 밝혀졌는데 그것도 얼마든지 또 대리인을 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누군지 모르는데 지금 저 작품처럼 이게 뱅크시의 새 작품이 나왔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뱅크시가 지금 한 70만 팔로워 정도 되는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이거 그림 이렇게 인증을 하면 음. 저 작품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고 시장에 나가게 되죠. 지금 한 몇십억에서 최소 몇십억에서 몇백억 뭐 조단위까지 올라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호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벽면에다 초록색 페인트를 확 던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앞에 뿌리는 있는 거죠. 이제 앙상하게 메마른 나무와 겹쳐 보이면서 마치 이 나무에 새잎이 돋아난 것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뭐 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저 이전 사진을 모르니까요. 아마 인스타그램에는 올라와 있을 것 같은데 저 벽면은 지금 거의 뭐 철거해도 될 것 같이 굉장히 낡은 벽면이죠. 그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저 나무를 보고 영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이제 보통 아무도 저 사람의 정체를 모른다는 게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그 앞에 마치 공사장인 것처럼 비계를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거대한 방수포 같은 거를 하나 갖다 놓고서 네. 이제 밤새 그리는 거죠. 아무도 없을 때. 예전에는 아무도 없는 시간에 밤에 CCTV를 피해서 그리곤 했는데 네. 워낙에 이제 유명세 저거 그리는 과정을 찍는다고 하면 그게 어마어마하게 팔리겠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방수포나 비계 같은 걸 갖다 놓고 밤샘 작업을 싹 하고 짠 하고 오픈을 하는 거죠. 보면은 약간 수양버들 같기도 하고요. 색감이 굉장히 이쁘죠. 뱅크시 또 유명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네.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이 뱅크시의 작품은 굉장히 간단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내용들이 주로 반전쟁, 안티와 그리고 반폭력, 또 약간의 사회 참여 같은 것들. 그래서 굉장히 싸움을 하지 말라든지 전쟁은 멈춰야 한다든지 뭐 이런 종류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작품 이거는 이제 누구라도 다 이게 뱅크시 작품이구나라는 걸 알 법한데 한 소녀가 이렇게 있죠. 소녀가 있고 하트 모양의 풍선을 띄우고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나라 말로는 풍선을 든 소녀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원래 이 그래피티가 2004년에 이스트 런던에 있는 한 건물벽에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던 그 나무처럼 딱 등장을 했는데 그 뒤로 이쪽에도 그리고 워털로 다리아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워털의 다리에 그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작품들은 아쉽지만 제자리에 있는 작품이 하나도 없어요. 다 그래피티군요. 아니 다 그래피티인데 다 떼갔습니다.
아, 이걸 또 네, 긁어서 다 가요? 뗐어요. 다 팔고 어디 뭐 박물관에 어, 있고 예. 누가 이제 개인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복사본을 파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음. 계속해서 재생산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대표하는 작품이 됐습니다. 음. 잘 보시면은요, 이게 뭐 다른 걸로 그린 건 아니고 미리 집에서 판화로 이렇게 다 파온다고 해요. 이거를 아, 스텐실이라고 하는데 스텐실을 놓고서 이제 쫙 뿌리는 거죠.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기 때문에 아. 아직까지는 이 사람의 정체를 가리는데 수월했습니다. 그러게요. 예. 또 이제 뱅크시가 유명하게 됐던 그 음, 그림이 바로 이거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이 작품 이제 워낙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 복사본인데요. 이 복사본은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 복사본이 경매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 소더비 경매인데요. 201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아주 재밌는 퍼포먼스 때문에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이 가격이 올랐죠. 예. 사실은 저 종이 한 장을 파는 거였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뱅크시가 미리 저기다 기계장치 같은 걸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좀 다른 작품이랑 다르죠. 이게 영상을 캡처한 맞아요. 영상을 거잖아요. 캡처한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고정 화면이긴 하지만 예. 이게 그림이 쫙 내려오면서 맞아요. 갈기갈기 찍히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 장면이 고스란히 다 공개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게 캡처가 된 건데 그래서 아직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표정도 짓고 있지 않고 이걸 본 사람들은 약간 놀라는 표정, 경악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내가 지금 팔려고 했는데 이 그림이 지금 얼마였어? 당시에 104만 파운드, 그러니까 한 15억 정도 되는데 15억짜리 그림 눈앞에서 갈리는 거를 목격한 거고 네. 굉장히 대단한 이벤트를 목격한 상황이죠. 맞아요. 쫙 와우. 갈려서 이제 내려오는 상황을 제가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넣어놨는데 네. 이게 오히려 이 15억 어떠셨을 것 같아요? 15억에 살려고 했어. 이거 뱅크 작품이라고 너무 유명하다고 해서 나중에 뛸 거잖아요, 가격이. 샀는데 막 살려고 하는데 막 이렇게 됐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열받죠. 열받는 거 열받지, 아니에요? 열받지. 내 돈이 지금 갈리고 예. 정말로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이요, 오히려 가격이 올랐어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20배 올랐어요. 그 300억 원이 됐어요. 이제요? 300억 원이. 와. 네, 제목도 이제 사랑은 휴지통에라는 제목으로 바뀌었고요. 음. 예, 그렇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낙찰 받은 사람, 이게 낙찰 받는 순간에 저 종이가 갈렸는데 낙찰 받은 사람은 밤쯤 잘려나간 저 상태의 그림을 그대로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아했다는 거지. 아, 진짜 지금 그랬겠네요. 뭐 코인보다 더 좋은 상황인 네.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뱅크시의 작품 세계를 보면 네. 평화, 전쟁에 반대하는 이 평화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예. 계속 해왔었던 것 같아요. 작품 몇 개 좀 보여주세요. 네. 지금 나오고 있나요? 네. 이거 원래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냥? 시위대가 이제 꽃을 던지는 장면인 거잖아요. 맞아요. 누가 봐도 지금 시위대 모습인 거잖아요. 네. 지금 던지려고 하는 저거랑 저 마스크 쓰고 있는 거 하면 대부분 저게 꽃다발이 아니라 수류탄이나. 그러니까요. 수류탄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 화염병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거를 저렇게 꽃다발의 모양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의미가 확 전복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전 이 그림 좀 좋아서 제가 그냥 갖고 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베개 싸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막 네. 그 전쟁 그 무장한 그 군인과 함께 이제 베개 싸움을 하고 있는. 맞아요. 저게 뭐 IS나 거의 탈레반급이 아닐까 하는 그런 무장단체처럼 이 옷을 입고 있는데 네. 저게 뭐 칼이나 총이 아니라 베개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저 얼마나 베개 싸움 어릴 때 해보셨죠? 네. 네, 저게 엄청 타격감이 있거든요. 또 재미가 있거든요. 저 양쪽으로 이렇게 깃털 날리는 모습이 저는 참 좋았어요. 네, 저런 작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이런 의미의 전복? 누가 보더라도 그냥 간단하죠. 뭐 복잡하지 않아, 뭐 어렵지 않아. 그래서 저는 이게 뱅크시의 좀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그 사회 참여의 의미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작가기도 한데요. 뭐 저렇게 전쟁 그만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는데 예, 지금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저 작품은 저 쇠조각이 혹시 뭘로 보이세요? 이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시소처럼 보이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크라이나 맞아요. 우크라이나에 지금 들어간 작품입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이 시작된 게 2022년, 벌써 네.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네.
저렇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기에 정말 수많은 저널리스트들이 오갔지만 이거 하나만큼 또 그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정말요. 전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네, 말씀하십시오. 그림 하나만으로 전쟁은 더 이상 멈춰야 된다. 이 멈춰야 아이들이 이 된다. 공간은 전쟁을 치르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뛰놀고 시소를 즐기야만 하는 공간이다라는 거를 아무 말 없이 이 그림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100가지 말보다 이제 저희도 전쟁터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를 이제 자주 가보게 되는데 취재하게 되는데. 예, 취재하다가 그렇지 하지만 정말 이게 이런 내용들을 막 전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 이제 그만 보고 싶어. 딱 이런 게 생기는데 저렇게 들어오는 작품들은 기억에도 금방금방 남고 예. 저 철책은 사실 탱크를 막기 위한 철책이라고 합니다. 저게 저렇게 서 있는 걸 보고서 저 사람은 저기 상상을 한 거죠. 시소로 보인다. 저기 사람들이 아이들이 놀고 있어야 된다라는 네. 느낌. 어. 또 그 다음 작품도 있죠. 하나 굉장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보면 약간 선물을 줬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겠는데요. 네. 네, 저 작품은 지금 유도복을 입고 있는 남자가 있고 어린 꼬마가 소년이. 매치죠. 네, 저 유도복을 입은 남성 누구죠? 머리가 좀 벗겨진 걸로 보아서 이제 푸틴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켰던 주범인 푸틴인데요. 네. 아이가 매다 꽂고 있습니다. 뭐 유도인지 뭔지는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약간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데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전쟁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쉽게 풀어서 그 예술화, 작품화 한다는 거에 있어서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뱅크시의 작품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약간의 위적 같은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어, 저 그림들은 지금 쭉 보셨지만 네. 썩 잘 사는 곳에 그려진 것은 아닌 것 같지 않나요? 아, 네. 지금 저렇게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의 포화를 맞아서 예. 저 도시 재건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저 그림을 사실 만약에 공공적으로 해서 나중에 팔게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살지 않는 동네, 물론 그런 데들은 CCTV들이 또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저렇게 좀 잘 살지 못하는 동네에 많이 가서 작품 활동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중들의 시선이라든지 좀 호감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뱅크시가 그 그래피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한 네. 이유가 이 그래피티를 뱅크시는 하층 계급의 복수의 한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래피티를 이전까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프랑스 파리에 살 때 보면 그 지하철 지나가다 보면은 그래피티들이 쭉 보이잖아요. 네. 단 한 번도 저는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만 가끔 가다가 정말 저렇게 스텐실로 만든 작품들 중에 약간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커플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쁜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관광객들은 꼭 가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그래피티를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키는데 뱅크시가 좀 많은 공연, 정말 지대한 공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예술에 대한 태도로 특징이 좀 지어지는데요. 거리에 저렇게 그린 것은 공공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런 벽화들을 떼가지고 파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거라고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하고 폭파해버리든지 팔지 못하게 폭파해버리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고 아까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논의가 좀 갈리긴 합니다만 아까 그 복사본 네. 갈아버렸잖아요. 네네. 원래는 끝까지 갈아서 못 쓰게 만들 요량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저렇게 가는 그라인더가 멈춘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명했었다고 하는데 아, 진짜요? 전 일부러 노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딱 네. 중간에 걸렸잖아요. 맞아요. 작품을 다 볼 수 있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상태로 또 이제 저거 자체도 좀 멋있단 말이죠. 엑스에 그쵸? 나오다가 네. 이렇게 쫙 걸려있는 모습. 네. 실제로 저렇게 해서 이제 20배가 뛰었으니까 네. 사람들 중에는 이게 뱅크시가 노렸다.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노렸다. 전략이다.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버리잖아요. 저거 자체가 행위예술로 받아들여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선배는 노렸다고 생각하시는군요. 20배가 떴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예술처럼 딱 절반만 딱 걸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때 이 당시에 이 퍼포먼스 자본적 미술에 대한 퍼포먼스로 또 돈으로 구매하는 자본이 된 이제 미술 시장의 덧없음을 정면으로 비판했던데
이게 비판인지 전략인지 지금 저희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들으면 들을수록 이 뱅크시가 누군지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소개할 때 뱅크시가 한 40대로 추정이 되고 뭐 영국 브리스틀 부근에서 태어났다라고 했지만 지금 뭐 알려진 건 뭐 전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없죠. 그리고 이름도 앞에가 너 그 R로 시작하는 건 맞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기자가. 근데 거기에 러비? 뭐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해.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러버트냐, 진짜 러비냐 이걸 가지고서 지금 분분한 거죠. 근데 네. 누가 알겠습니까? 본인 빼놓고는. 그러니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어릴 때부터 본인 말로는 14살 때부터 그래피티를 쭉 작업을 해왔다고 하고 그때는 그렇게 안 알려진 작가였겠죠. 처음에 이것저것 그려보면서 시작을 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좀 주목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실제로 주목받는 결과를 얻게 됐죠. 여러 가지 뭐 에피소드가 있는데 자기가 어릴 때 대형 박물관에 잠입을 해서 그 있잖아요. 신석기 시대 이런 데 보면 벽화 같은 거 있는데 뭐 소 사냥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소를 사냥하고 뭔가 근데 여기 좀 약간 트위스트가 있어요. 쇼핑을 하는 원신을 그려 넣었대. 네. 돌에다가 그린 다음에 이제 그걸 진열하고 갔는데 네. 아무도 그걸 보고 어머 미쳤어. 원시인이 쇼핑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냥 다 작품 보고 중에 하나다. 넘어갔다는 거죠. 그냥 처음에는 아마 약간의 행위 예술, 약간의 시도였을 것 같은데 니네 솔직히 예술 보러 왔는데 제대로 안 보잖아. 이런 메시지를 준 거죠. 네. 풍자한 거죠. 너네 한 달 동안 몰랐어. 이거 한 달 동안 이런 짓을 뭐 브루클린 박물관, 뉴욕 현대미술관 이런 데 가서도 이제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왜 뭐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 거칠애로 그 예전에 프렌즈에도 에피소드가 나와요. 너 미술관 가서 조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쫙 돌면서 뭐 이 작품은 뭐 이런 거 설명을 했어. 이걸 다 외우죠. 자기 여자친구한테 소개를 해주려고. 근데 문제는 왼쪽으로 돈 거죠. 그래서 엉망진창이 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사진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이 사람이 바로 뱅크시인 거죠? 뱅크시일까요? 아니면 아니에요. 뱅크시 아니에요? 대리인일까요? 저는 저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일단, 이게 뱅크시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뱅크시의 작품이라고 인증해주는 페트라 컨트롤인가요? 거기 홈페이지에 이제 누구인가 했을 때 이제 이 사진이 있어서 이 사람이 뱅크시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뱅크시가 자기 사진이라고 밝힌 거는 맞는데 아닐 수도 있네요. 사실은 진짜 아무도 모르니까. 저라면은 여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뱅크시인데 저렇게 이제 마미손 장갑 같은 거 끼고 나와가지고 물론 뭐 아직 아시죠? 여기 뭐 매드클라운 님이 마미손인지 아닌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일단 뱅크시가 40대 백인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스트리트 문화에 익숙할 것 같으니까 제 마음속에는 상당히 이렇게 에미넴과 흡사한 남성이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리고는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아무도 모르는 게 또 매력으로 다가오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2003년 뭐 가디언과의 인터뷰가 가장 좀 많이 화제가 되는 것 같은데 당시의 모습은 지저분한 청바지와 티셔츠에 은색의 치아와 목걸이로 또 귀걸이를 한 남자로 묘사를 했더라고요. 약간 백민경 기자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비슷한 것 같긴 에미넴 이미지. 비슷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엄청 또 이제 사회 비판적인 랩을 하는데 사실 실제로는 플렉스할 수 있는 이제 지금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돈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점차 이 뱅크시가 누구이냐 대중들이 쫓고 있는데 거의 이제 턱 밑까지 온 것 같아요. 뱅크시가 이제 소송전에 휘말리게 되면서 뱅크시의 신분이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 소송이 하나 붙였죠. 이제 뱅크시의 작품을 소유하고 있는 컬렉터 2명이 뱅크시의 작품을 인증해주는 대행사이자 뱅크시가 2008년에 직접 설립한 회사인 패스트 컨트롤에 작품 인증을 요청을 했는데 답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소송을 건 거예요. 이제 법적 대응을 한 건데 누구한테 확인을 하냐고 그들이 대답을 안 했다고 하잖아요. 2년 3년 동안. 근데 누구한테 확인을 할 수 있겠냐고. 이게 본인이 내 거라고 인증을 하지 않으면 지금도 인스타그램으로 간신히 하는 상황인데 어쩌면 사람은 사실 이미 죽었고 인스타그램을 누군가 파가지고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건데 일단은 살아있다고 일단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 소송 자체가 저는 영국법을 전혀 모르지만 성립이 되는 건지 좀 의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한테 네 그림인지 확인해라는 건데 핑크씨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너네들한테 그림 사라고 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이 그림은 공공적으로 하는 걸로 나는 이제 나의 필로소피는 그런 것이었는데 너네가 사가지고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나한테 이거 진품인지 가려내라고 하고 아니면은 나한테 소송을 할 텐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소송 자체를 사실 크게 이해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송이 성립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네. 백민경 기자의 저의 생각인 개인적인 거죠. 생각이고 지금 뭐 근데 왜 어떻게 하면 예, 이게 그리고 뱅크시가 소송을 사실 여러 번 당했는데 이게 뭐 좋게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어떤 카드사에서 이 뱅크시 그림을 갖다가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자기는 공공적인 권리로 쓰라고 했는데 왜 사업적인 목적으로 쓰냐? 상업적인 목적으로 지금 쓴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패소했어요. 누가요? 뱅크시가 패소했어요. 왜요? 신원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 그렇지 않아요. 대리인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대리인이 그 모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굴 없는 화가라는 거는 상당히 편리한 부분도 있지만 이 법적인 부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싸우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뱅크시가 이거 나야, 이거 나임, 내가 이 사람임이라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요거 두 가지만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는 소송을 하는 거는 뱅크시를 한번 끌어내보고 싶은 대중들의 욕망 중에 하나로서 작동한 게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소송을 걸긴 했지만 그 신분이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네. 소송을 건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성립조차 안 해서 그렇죠. 이번에도 성립조차 안 해서 아예 뭐 재판도 안 열릴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우리가 영국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긴 하지만요. 네네네. 뭐 뱅크시가 자신의 작품의 권리를 다시 취득하기 위해서 정체를 공개할 거라는 소문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이 그리고 뱅크시라고 한다면. 그 패스트 컨트롤에 대해서 패스트 컨트롤 홈페이지 가보면 네네네. 자꾸 나를 쫓고 있는데 나 되게 굉장히 곤란하니까 그만 좀 뭐 쫓아달라는 뉘앙스로 이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본인이 대중에게 공개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하던 실험을 모두 멈춰야 되는 맞아요. 상황이 돼요. 재미도 없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실험, 예전에 그 대형 박물관이나 이런 박물관들에다가 쇼핑하는 원시인 돌을 갖다 놨다. 이런 것도 상당히 메시지를 주잖아요. 내가 당장 지난주에 갔다 왔어. 갔다 왔는데 나 그거 분명히 봤단 말이야. 근데 진짜 봤는데 문제 제기를 안 했단 말이야. 이상하다고 생각도 안 했어. 그러면은 나 스스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풍자나 비판이 스스로에 대한 공격이 꼭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재밌는 생각할 방식이 되기도 하고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2013년에 센트럴파크에서 자기 그림을 늘어놓고서 판매를 했어요. 네. 물론 본인일지 대리인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팔았는데 6시간 동안 고작 3명이 총 8장을 구매했죠. 그러니까 뱅크시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안 왔죠. 아무도 사가지 그러니까 몇 명의 소수만 내 작품을 사갔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너네 정말 내 작품이 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60달러 얼마입니까? 네. 9만 원 정도 됩니까? 9만 원은 안 되겠습니다. 8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알아볼 수 있어? 이거 그렇게 근데 이거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뭐 로또 맞은 거랑 다름이 없네요. 로또 맞은 거지 완전히. 이 3명 8장 구했는데 이거 완전 로또 아니겠습니까? 궁금하네요. 그럼요. 저는 왜 이렇게 불로소득과 관계가 없는지. 갑자기 이렇게 예술의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행위 예술을 해왔는데 이런 실험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는 저는 전 세계적인 손실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뱅크시가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지금 저희 회사 로비에 와서 그림 하나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것도 네. 그러니까 이제 뱅크시가 이렇게 얼굴을 가린 채로 예술 작품을 하면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오히려 돈도 이제 더 많이 버는 것 같고 작품의 가치도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이제 근데 사실 뱅크시가 비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미술계 권위와 이 작품의 상품화를 비판하고 있는 점이잖아요. 그런데 뱅크시 또한 오히려 그 작품을 비싸게 팔리는 반사 이익을 노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게 뭐 반사이익을 소식이니까요. 노렸는지 아니면 전략인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팔렸는지는 사실 음. 모르겠죠. 그리고 저는 뭐 일관되게 부인해주기를 좀 바랍니다. 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계가 자기들을 정면적으로 비판을 하는 그런 뱅크시를 포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 근데 또 이렇게 포용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는 팔면 그냥 팔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제가 어떤 아는 분, 그 아주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해보신 분을 알고 있는데 네. 그림을 중국 화가 그림만 8천만 원에 샀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작품이 안 팔려서 지금 자기 집 화장실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선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갖고 있다가 나중에 오르면 팔면 되지 했더니 오를 가능성이 없대. 왜요? 중국에서 네. 이런 게 중국에서 그 사람이 마약을 해서 이제는 예술가로서의 저런. 생명이 끊겨버린 거예요. 네. 또 그림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림 왜 샀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 그런 게 있다고. 조금만 이슈가 되고 만들어지고 하면 그 그림은 한 300원짜리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일 때 자기가 샀고 자기는 한 2, 3억 정도에 팔려고 했는데 이분이 마약을 하시는 바람에 이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 원천 차단이 됐다. 차단됐다라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거죠. 또 마약이라고 하면 그렇죠. 뭐, 사형까지도 세우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이렇게 모두 업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이게 가치가 있는 예술이 없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손바뀜을 타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도 존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꼭 이게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은 자기가 갖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진짜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작품이 비싸게 팔리는 걸 뱅크시가 의도한 건 아닐 테니까. 아니었죠. 물론 의도했다고 하면 이분은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신 거죠. 뭐 그런 게 아닐 거로 네. 보이니 뭐 진정성만큼은 그 뱅크시가 추구하자 하는 이 예술 세계의 진정성만큼은 의심받지 않을 상황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아무리 어떤 소송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네. 뱅크시가 남긴 말 중에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은 그래피티를 할 수 없다. 그 둘은 양립 불가능한 요소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철학인데 이게 그래피티라는 게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려야지 이게 그래피티인 것이지. 뭐 누가 다 아는 데서 그리면 아니다. 라는 거겠죠. 또 뱅크시의 작품은 앞서 얘기했지만 쉽다는 거에 힘이 있다고 그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쉬우니까 우리들이 쉽게 뱅크시의 작품을 즐길 수 있고 또 뱅크시가 작품 활동을 하고서 추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예. 그 반전쟁이라던가 평화라던가 반권위주의죠. 그러한 사회를 바라보게끔 관객들에게 유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뭐 주체적으로 사회를 살아가게끔 유도를 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더 많은 대화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의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게 더 나아가 뱅크시의 또 의도가 아닐까. 그래서 우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셨습니까? 뭐 지금 뭐 작품 설명은 다 민경 기자가 더 잘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둘이서 30분 동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짧게 하자면서. 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뱅크시의 작품 세계에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전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뱅크시를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약 한 5, 6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그렇게 뱅크시가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아니 제가 몰랐어요. 정확히는. 근데 모 선배가 점심 식사를 하고 나더니 갑자기 그냥 어딜 좀 가재요. 그래서 뭐 미술관에 가재요. 그래서 저는 그냥 누가 가자고 하면 잘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봤어요. 그랬더니 뭐 처음에는 뱅크시 누구지? 했더니 너 뱅크시 알아? 몰라? 모른다고 했더니 쭉 보래요. 어떠냐고 해서 메시가 굉장히 단순하다. 이 사람 뭐 반전 운동하는 사람 같은데 좌파예요?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 근데 뭐 재밌었어요. 특히 저렇게 하트 날리는 저런 거라든지 약간 거기는 그렇게 큰 전시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좋다. 그 선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사도 단순하게 써라.
어렵게 써라, 어렵게 쓰지 마라 이런 걸 큰 써있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이제 백민경 기자를 데리고 간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이 뱅크시를 만나게 된 계기조차도 사실 너무 자연스럽고 저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딱 만나게 됐고 그 선배한테 지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뱅크시 작품은 작년까지만 해도 인천에서 한국인들이 누구든지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물론 입장료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소더비랑 크리스티가 갖고 왔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이제 영리 추구를 누군가는 했던 거죠. 근데 네. 결국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알려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단한 메시지와 이 메시지를 표현하는 방식 같은 것들이 한국까지 잘 전해졌다는 것에 상당히 기뻐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로 우리 회사 로비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시님께서 저희 방송을 듣길 이제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얼굴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유명할 것만 같은 얼굴 없는 이제 화가 뱅크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얼굴 없는 박소연 기자 그리고 또 배민경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